지금부터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어떻게 패한 건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우선 결과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%포인트 넘는 큰 격차로 졌습니다.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강 기자, 이게 거의 1년 만에 다시 한 투표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김태우 후보가 17%포인트 넘게 뒤졌습니다. 중도 표심이 야당 쪽으로 넘어갔다,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와 불과 3%포인트 차이로 비슷합니다. 투표한 유권자 수는 비슷한데요. 김태우 후보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약 3만 6천여 표를 덜 얻었습니다. 득표율도 비교해보면 전체 투표자의 약 12%포인트가 야당 쪽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가능한데요. 이 중엔 정당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은 중도 성향 부동층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. 결국 이들이 이번엔 야당 손을 들어준 게 승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게 사실 지자체장 보궐선거인데도 사실상 전국 단위 선거로 좀 여겨졌잖아요. 그래서 여권이 좀 더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였고 또 정권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이다, 이런 해석까지 나왔었죠. 결과적으로는 이번 김 후보의 득표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 역시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한 채 전통 여당 지지층의 표심만 결집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네,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보면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, 여권에게는 위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2020년 이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강서 가불병에서 모두 졌는데요. 당시 패배했던 새 후보의 평균 득표율이 약 39%로 이번에 참패한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과도 맞먹습니다. 일각에선 강서구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평가도 있지만요. 이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엔 강서을에서 내리 3선을 하기도 했고요.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에서만 56%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를 앞질렀습니다.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불과 2.2%포인트 차이로 패했을 만큼 초박빙 지역이었고요. 결국 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박빙이었거나 또 여당 손을 들어줬던 수도권 민심이 지난 총선 참패 당시로 회귀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강희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